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 리포트입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매자가 왕이었던 D램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2026년 물량이 벌써 완판됐다라는 소식 들으셨나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년치 D램을 이미 다 팔아버린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웃돈을 줘도 물량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오늘은 이 놀라운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AI 거품론 속에서도 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다르게 봐야 하는지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철저한 수요자 우위였던 D램 시장이 AI 투자 붐을 타고 강력한 공급자 우위로 재편된 겁니다.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와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미 2026년 생산될 D램 물량에 대한 공급 계약을 모두 마무리 지었어요. 내후년 제품까지 주인이 다 정해졌다는 뜻이죠. SK하이닉스는 현재 2027년 공급 물량에 대한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물량을 구하지 못한 빅테크들은 삼성전자로 몰리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2026년 생산 물량 상당 부분이 이미 계약된 상태거든요.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콧대가 높아진 삼성전자는 남은 물량에 대해 기존 대비 40% 이상의 파격적인 인상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D램 시장의 가격 결정권이 철저히 공급자에게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통적으로 D램 시장은 매달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당이 계약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2025년 하반기부터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고객사들은 웃돈을 제시하는 건 기본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6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을 먼저 제안하고 있어요. 시장의 룰이 분기 계약에서 장기 계약 체제로 급변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은 2026년 D램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잇따라 6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요 증가를 넘어 향후 수년간 이어질 메모리 가뭄에 대비한 생존 차원의 물량 확보전이에요. 장기 공급 계약 확산은 제조사의 막대한 이점입니다. 2027년까지 안정적인 물량이 확보돼 생산 원가와 설비 투자 계획을 정교하게 짤 수 있어 수익성이 극대화되거든요. 외신은 장기 계약은 더 높은 가격에 체결되고 있어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공급 쇼크의 진앙은 단연 AI입니다. 엔비디아 GPU 등에 탑재되는 고대역 폭메모리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주요 제조사들은 생산 라인을 HBM 위주로 전격 재편했어요. 한정된 생산 능력 내에서 HBM 비중을 늘리자 자연스럽게 범용 D램 생산 여력이 줄어든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와 각국 정부가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에 뛰어들며 상황은 악화일로예요. 서버 가동에 필수적인 DDR, GDDR, LPDDR 등 일반 D램 수요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폭증했습니다. AI 붐이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 시장의 공급난까지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실제 가격 상승폭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올해 PC용 DDR4 가격은 제품별로 올해 중순 대비 최소 2배 이상 상승했어요. 6월 평균 가격 55,570원이었던 삼성전자 DDR4 3216GB 가격은 11월 최저가 기준 132만 원으로 137% 뛰었습니다. 삼성전자의 32GB DDR5 메모리 칩 모듈의 11월 계약 가격은 239달러로 9월 149달러 대비 60% 상승했어요. 단 2달 만에 60% 올랐다는 겁니다. 시장 조사업체 차이나 플래시마켓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D램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29.6% 증가한 139억 4,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34.8%로 매출 기준 1위예요.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매출 13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점유율 34.4%를 기록 2위에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HBM 실적 부진으로 잠시 내줬던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한 겁니다. CFM은 3분기 삼성전자의 HBM 비트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85% 증가했고, 범용 D램 가격 상승 수혜에 전체 D램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분석했어요. 3분기 전체 D램 시장 규모는 400억 3,7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4.7%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4% 성장한 거예요. SK하이닉스는 내년부터 공정 전환의 속도를 내 연말까지 14만에서 17만 장을 일시 D램 생산에 추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 2만 장에서 내년 16만에서 19만 장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현재 SK하이닉스의 월 평균 D램 웨이퍼 투입량이
50만 장 안팎인 걸 감안하면 전체 디램 생산 능력의 32% 이상을 최첨단 일시 디램에 할애하는 셈입니다. 내년 엔비디아에 본격 납품하는 여섯 번째 고대역 폭메모리 HBM4에 들어가는 10나노 5세대 디램 1B 디램 증설도 동시에 합니다. 올해 말 충북 청주 캠퍼스에 문을 여는 신공장 M15X에 월 평균 웨이퍼 6만 장이 투입되는 1B 디램 라인을 들이는 거죠.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공격적인 디램 투자 속도를 감안할 때 올해 25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시설 투자액이 내년에는 3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범용 디램으로 눈을 돌린 건 AI 메모리 산업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학습에 집중됐던 AI 모델이 추론 영역으로 넓어지면서 HBM만큼이나 범용 디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 거예요. AI 추론에는 HBM에 비해 전력 효율이 높고 가격은 저렴한 최첨단 범용 디램이 주로 쓰입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내놓은 AI 가속기 루빈 CPX가 그런 제품이에요. 이 AI 가속기에는 프로세서 바로 옆에 HBM이 아니라 GDDR이 들어갑니다. 구글, 오픈AI, AWS 등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빅테크도 범용 디램을 대거 장착하는 맞춤형 AI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일시 디램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메모리 모듈 소캠2에도 들어갑니다. 소캠은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서버 및 PC용 메모리 모듈 표준으로 HBM 대비 대역폭은 낮지만 전력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증권가는 내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기준 삼성전자의 내년도 연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75조 8,706억 원대예요. 두 달여 전에 38조 5천억 원 수준에서 96.9%나 뛰어오른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을 100조 원에 육박하는 94조 9,880억 원으로 내다봤어요. SK하이닉스의 2026년 연결 영업이익 전망치 컨센서스는 9월 초 41조 3,861억 원에 11월 12일 기준 70조 2,221억 원으로 두 달여 만에 69.7%나 상향됐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디램 공급 부족의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며 내년 디램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3배 급증한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2026년 HBM 출하량은 전년보다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내년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8% 늘어난 82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4단계 피포 생산 라인을 파운드리에서 일시 디램 생산으로 전환하며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최신 월간 생산 능력은 8만 장 규모로 추산돼요. 2024년 말 HBM과 디램 제품을 재설계해 경쟁력을 개선하며 반등에 성공한 삼성전자는 이제 본격적인 공격 투자에 나서는 겁니다. AI 서버와 GPU용 디램 수요 폭등과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단가 반등이 평택 공장의 투자 추진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일시는 삼성의 5세대 디램 미세 공정을 뜻하며 업계에서는 약 12에서 13나노미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도화한 EUV 극자외선 노광 공정과 셀 구조 혁신을 통해 저전력 고효율을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특히 삼성의 일시 디램은 엔비디아의 성능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전해졌어요. 삼성은 일시 디램을 기반으로 HBM4용 디램 스택 기술을 엔비디아 요구 사양에 맞춰 개발 중이며 최근 엔비디아의 샘플 신뢰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AI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11월 21일 삼성전자는 4.57% 내린 96,000원, SK하이닉스는 9.28% 하락한 51만 8천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AI 거품론이 다시 거론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어요. 나스닥은 486.18포인트 2.16% 급락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0.84%, S&P 500은 1.56%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우 AI 거품론의 실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해요. 거품론의 중심에서 거론된 사례는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출자한 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신용평가 김정훈 연구원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의 수주 성과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거품론이 일어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거품론에 부합하는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2026년까지는 국내 업체들의 견조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공급 과잉으로 주춤하던 낸드 플래시 시장도 AI 열풍을 타고 급격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가 이번 달 낸드 계약 단가를 50% 가까이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시장 전반에 가격 인상 흐름이 번지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수요 급증으로 내년 D램과 낸드를 완판했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스크 CEO도 내년은 데이터 센터용 낸드 수요가 모바일 부문을 처음 추월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낸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은 내년 말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어요. 3분기 글로벌 낸드 시장은 전 분기보다 16.8% 늘어난 184억 2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낸드 시장에서도 53억 66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1위 29.1%의 이름을 올렸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해 볼까요? 첫째, 2026에서 2027년까지 물량이 완판된 상태라는 건 최소 2년간의 실적 가시성이 확보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에게 넘어왔다는 건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남은 2026년 물량에 대해 40% 이상 인상을 논의 중입니다. 셋째, HBM뿐 아니라 범용 D램과 낸드까지 전방위 호황이 예상된다는 점이에요. AI 추론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범용 D램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넷째, 장기 계약 체제로의 전환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의미합니다. 과거처럼 분기마다 가격 협상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다섯째, AI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실제 수주와 생산 완판으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닙니다. AI라는 구조적 수요 변화가 만들어낸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2026년과 2027년 물량이 벌써 완판됐다는 건 최소 2년간은 이 호황이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월 단위 계약에서 장기 계약으로 수요자 우위에서 공급자 우위로 시장의 근본 구조가 바뀌고 있거든요. 물론 AI 거품론 같은 당위 변수는 주가 변동성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2026년까지 완판된 수주 잔고 40% 인상되는 계약 단가, 역대 최대치로 상향되는 실적 전망은 펀더멘털로 뒷받침되는 실체가 있는 성장입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번엔 다릅니다. 과거의 당위 호황이 아니라 AI라는 구조적 수요에 기반한 장기 사이클이거든요. 202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